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쌀쌀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도 약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어제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3도가량 낮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도 12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릴 전망인데요.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영덕, 경주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오전까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까지는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모처럼 화창한 봄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양유업 경주 공장의 물류 파업이 11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제품 생산 중단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낙농가와 대리점 업주들의 사정에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유업 경주 공장에 원유를 실은 탱크로리가 대기해 있습니다. 원유를 납품받지 못하겠다는 회사의 통보에 경주와 경북 북부 지역 낙농가들이 착유한 원유를 보관할 곳이 없어 폐기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입니다. 우유를 더 보관할 시설도 없고 버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유를 싣고 와서 이 회사에 버리고 우리도 여기에서 시위를 하려고 이제 왔습니다. 때마침 노사가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낙농가들은 자신들의 의사 표출을 멈추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일주일째 제품을 받지 못하던 대리점 업주들은 경주 공장을 찾아와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우유 납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부산에서 답답해가지고 대리점하는 영세업자로서 경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낙농가와 대리점 업주들의 현장 대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노사는 6시간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60명은 잠정안에 찬성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며 인내한 낙농가와 대리점 업주들에게 가장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낙농가분들도 같은 약자편에 서가지고 참아주셔서 고맙고요. 대리점 점주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배송 못해가지고 많이 힘드셨겠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더 분발해가지고. 운송료 인상은 타결됐지만 야간 운송이 80%인 집 화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생선 부작용 논란으로 정부가 60세 미만에 대해 접종을 보류하면서 경북에서도 어제부터 예정됐던 특수교육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의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어제부터 접종이 예정됐던 경북의 특수교육, 보건교사 등은 4,036명, 오늘부터 예정됐던 교정시설 종사자는 2,274명, 장애인시설 종사 입소자는 5,418명 등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차 대응요원 등 1분기 접종 대상 중 60살 미만도 접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안동 등 5개 시군 예방접종센터에서 어제부터 시작되는 75살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은 예정대로 접종이 진행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농가에 경영지원금 3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 가운데 소농직불금을 수령했던 농가이며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바우처는 여행업, 가전제품, 학원,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과는 중복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의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하고 인증까지 해서 논란인가 하면
김천 송원석 의원은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탈당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송원석 의원의 폭행 논란은 4.7 재보선 투표가 끝난 뒤 국민의힘 당사 개표 상황실에서 불거졌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송 의원이 자기 자리가 없다며 당직자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성명을 내고 송 의원의 공개 사과와 당직 사퇴는 물론 탈당까지 요구했습니다.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당시 상황이 과장됐다면서도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발생 원인이나 과정이 너무 지금 좀 일방적으로 왜곡돼서 나와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제 부도의 소치라고 어저께 제가 사과를 했어요. 대구 중구와 남구 지역구 의원으로 차기 대구시장 선거 출마 뜻을 밝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인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 표를 보태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고 했다가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같이 좀 이번에 투표로 정권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주소지를 뒀다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서울로 주소를 좀 옮겼었습니다. 투표하려고. 재건축 때문에 옮겼다며 말을 바꾸는 등 해명까지 오락가락하자 비난 여론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에 재건축한다고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게 이제 실거주 요건이 이제 주민등록해서 실거주 요건이 5년인가 6년인가 얼마 이상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에 거주지 제한이 없다지만 지역 구민들이 눈에 밟히지 않더라며 투표 인증하려다 주민등록 인증을 해버린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건조한 4월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 3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건이 4월에 발생해 11,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바람의 영향이 큰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산불은 피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번진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평균 기온은 48년 만에 가장 높았고 강수량은 역대 4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9도 높은 9.1도를 기록해 관측 지점을 대폭 늘린 1973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2.8도 오른 15도, 최저 기온도 평년보다 2.7도 높은 3.4도를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도 포항 10.7도, 대구 10.2도, 구미 9.8도, 경주 9.2도, 울진 9도, 영천 8.9도 등을 기록하며 3월 평균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기압골과 저기압의 주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난달 강수량은 100.6mm로 1973년 이후 4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정보를 담은 농지 원부를 정비합니다. 도내 농지 112만 건의 농지 원부를 조사하면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주는 사업을 안내하고 제재 조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201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임대차 등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위법 사항은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해온 갓갓 문형욱에 법원이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는 낮은 형량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까지 5년 동안 1,900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 2년 전부터는 가까시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유포된 영상은 총 3,762개, 피해자는 30명이 넘습니다. 범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잘못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형욱에게 음란물 제작 배포 등 무려 12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십 명의 피해자를 게임 아이템 취급하며 변태적 가학적 행위를 일삼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과거의 판결에 비해서는 진일보하고 또 한편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판결로 보입니다. 여성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형량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 명 한 명이 굉장한 고통에서 살아간다는 점, 사회에서 완전한 격리를 위해서는 무기징역형이 마땅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울진군은 울진군 낚시협회와 함께 왕피천에서 어린 은어 16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은어는 5cm 이상으로 서너 달 후 어미로 성장해 9월부터 10월까지 바다와 연접한 강하류로 내려와 산란하고 폐사합니다. 울진군은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어 포획 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강구초등학교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296억 원을 투입해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까지 강구초등학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덕군 강구면 오포 1리 지역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태풍과 집중호우로 800여 동의 건물과 농경지 1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는 울릉경비대가 경찰관 부대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울릉경비대는 오는 2023년 의무경찰 폐지 방침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의 해안 경계를 경찰관 기동대가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독도에 일반 경찰을 배치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북의 인구는 263만 5,500여 명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3,800여 명 줄었습니다. 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7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이상 늘어나 노인 인구 비율은 21.7%로 증가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어제보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3도가량 낮겠습니다. 포항의 낮 최고 기온도 12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릴 전망인데요.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늘 아침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과 영덕, 경주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내외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오전까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아침까지는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는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모처럼 화창한 봄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